그래서 이 이완, 주의력, 집중력이 5점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이제 그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무의식에 있는 이러한 집합 무의식, 개인 무의식 이런 데 있는 콤플렉스, 숨어 있던 콤플렉스가 튀어 올라왔을 때 감당해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욕망은 지혜, 그래서 욕망을 지혜로 전환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참자, 직관형식, 오성형식, 바라보기만 하는 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이타적 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또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가를 공부하고 난 뒤에 이제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작용은 이렇게 자기 조절은 곧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전두엽에서 이제 갈등 요소를 조절해주는 이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신신경 면역학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논문에 있는 건강 영향 요인의 그 분석 결과와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해 가지고 설명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환경 요인이 있죠. 어떤 그 환경 요인이 있어서 자극을 받게 되죠. 그럼 이것이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가 이제 내부 외부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우리 뇌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전두 변연 회로라고 그래요. 전두엽과 변연기에서 일어나는 마음 작용. 그래서 이것이 지각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개념이 성립이 되고 이것을 추리를 해서 판단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지각이 되면 이것은 곧 편도체에 작용해서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또 이것이 해마, 기억 속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소재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긍정적으로 들어온 자극을 해석하느냐,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교감신경을 긴장시키고, 그래서 이것이 과립구를 증가시키고 TH1이라고 하는 것과 TH2라고 하는 것이 비율이 항상성을 조절해서 이게 면역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완이 됐을 경우, 환경 요인이 이완을 시키는 환경이 되어서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면 이것은 교감신경이 긴장된 것을 완화시켜주고, 즉 교감신경 흥분을 억제하고, 이 부교감신경 흥분은 곧 림프구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곧 면역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교감신경이 긴장되었을 때에는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에피네프린, 이 부신지수질에서 분비되는 이러한 그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곧 에너지를 동원하게 만드는 이러한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에너지가 동원이 돼서 면역계, 백혈구의 활성화에 또는 수량에 영향을 미쳐서 에너지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병에 대한 저항력이나 이제 질병에 대한 예방 효과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상부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서 부신피질에서 코티질을 분비하고, 그 다음에 혈당이 증가가 되죠. 코티졸이 분비가 되면서. 그리고 면역력이 억제가 돼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왜냐면 이제 전투태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예, 교감신경이 또 항진이 되면서 이제 이러한 아드레날린, 노르에프네프린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를 동원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외부 자극에 대처를 하게 되는, 그러면서 면역계에 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이 바로 정신신경 면역학이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신과 감정, 그리고 신경, 면역학, 내분비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앞에 설명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은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극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들어온 자극이 감각이 마음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마음작용이 항상성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설명을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전두 변연 회로에 대해서 이것을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영향을 미쳐서 이것을 결국은 이제 에너지 항상성의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면 비만해지고 질병이 오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면역 조절 능력이 살아나고 에너지 항상성이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럴 때는 교감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항진이 되고 에너지 불균형을 이루고, 그래서 긍정적일 경우에는 건강, 부정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질병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리적, 그리고 정신신경적, 신경학적 또는 마음작용, 이러한 스트레스, 생리적 항상성, 마음 항상성, 에너지 항상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것이 건강 영향 요인의 인과 모형에서 나왔던 얘기죠. 이런 것들이 생리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반 해부 생리학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외피계, 근골격계, 호흡계, 또 이제 이렇게 10가지 기관계와 그리고 스트레스 작용 기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몸과 마음, 정신, 영성까지 확장해서 인체융합 해부 생리학에 대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인체융합 해부 생리학에는 몸의 10개 기관계 중에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이것이 이제 몸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 작용, 마음에 대한 이 인식 기능까지도 설명을 드렸고, 이것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생리적 기능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고, 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육체와 마음과 기 세 가지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생체 분자의 질서에 대한 말씀, 몸과 마음 에너지 구조, 그리고 마음의 3층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마음 작용 기전, 그리고 마음의 정보가 육체에 전달되는 경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신경 면역학적 그 설명 모형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제 논문에 있는 건강 영향 요인의 모형 분석이 있었죠. 건강증진 행위와 에너지 항상성, 그리고 마음 항상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설명과 이러한 경로에 대한 해부 생리학적인 이러한 설명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전두 변원 회로라고 해서 마음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회로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정신작용에 대해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인식이 일어나는 과정과 그리고 판단, 그리고 판단을 기초로 한 그 선택, 그리고 선택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학적 기전,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참고했던 문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문헌들은 이렇게 인체 융합 해부 생리학에 활용되어졌던 참고했던 문헌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2강 인체 융합 해부 생리학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다음 그 제3강에서는 건강증진학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